하루 단 몇 초로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오직 몸 안에 단 하나의 버튼만 눌러주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느껴지던 존재감이 사라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침대 옆 서랍 속엔 몰래 숨겨둔 약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하지만 그 약들도 결국은 임시방편일 뿐 돌아오는 건 깊은 자괴감뿐이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용한 침묵, 정말 나이 탓일까요? 정말 시간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걸까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단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오래 살아온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중심축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우리가 평소엔 의식조차 하지 않는 몸의 가장 아래쪽, 아주 은밀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닙니다. 그곳은 생명의 시작이자 생기와 순환,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생리적 스위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스위치를 깨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운동도 고된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초,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카범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어떤 치료보다도 부작용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경기도 안산에 사는 71세의 은퇴한 전기기술자 김성태 씨는 단 4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공간을 잠들게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혹은 다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고 싶다면 이제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건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씨의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몸 안의 어느 한 지점을 다시 자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자극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과 삶을 바꿔놓은 그 시작의 움직임.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중심이 되는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회음부, 즉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조금 어색하거나 민망해하시지만 사실 회음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부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심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회음부를 별표 생명의 문 별표이라 부릅니다. 음기와 양기의 출입구이자 기기와 혈이 모이고 순환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에는 인맥과 동맥이라는 두 가지 주요 경락이 존재하는데 이 두 경락은 바로 이 회음부에서 교차하며
전신의 에너지를 상하로 흐르게 합니다. 인맥은 몸의 앞쪽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동맥은 등과 척추를 따라 올라가며 이 둘이 회음부에서 만나 신체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심축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기운이 잘 돌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생식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반응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 회음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골반적인 펠빅 플로어 머셀이 집중되어 있어서 소변과 배변 조절은 물론 성적인 반응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다발이 이 부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발기 반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근은 점점 약해지고 이 부위의 혈류와 신경 전달도 자연스레 둔화되기 쉬워지는데 이때 이곳을 자극하고 강화해주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위가 외부의 물리적 자극보다는 내부의 의식적인 인식과 수축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저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회음부에 집중하고 가볍게 수축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회음부는 깨어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며 뇌와의 연결 신호가 다시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회음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습관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부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도 무뎌지고 반응도 느려지게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젊었던 시절의 반응도 깨어있던 아침에 생기 넘치는 순간들도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필요한 건 아주 작고 단순한 자극, 바로 10초의 움직임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동양의 지혜, 현대 해부학과 생리학의 과학, 그리고 인간의 감각과 본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과 상담하면서 이 단순한 자각과 자극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을 다시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회음부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자존감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생명력이 살아있구나. 이 확신과 체감이 바로 그 부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김성태 씨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엔 의심부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변화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고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회음부를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세, 올바른 호흡, 짧지만 정확한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10초 루틴.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단 10초간의 움직임.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몸의 중심을 깨우고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몸을 깨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씨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시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오직 의식과 집중만 있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자극법입니다.
바로 10초 동안 회음부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지거 케겔 운동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신경 자극, 혈류 촉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밀하고 집중된 자각 운동입니다. 자세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는 것입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척추를 곧게 세우며 엉덩이 전체가 의자에 닿게 앉습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어깨의 긴장을 풀며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혹은 바닥에 가부좌 자세로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등, 목, 허리를 일직선으로 곧게 세우는 것. 그리고 몸 전체에 긴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를 잡았다면 이제 호흡에 집중합니다. 1단계, 숨을 들이마시며 수축하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숨을 들이마시는 동시에 회음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입니다. 강하게 힘을 주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회음부에 의식이 닿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약 3초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2단계, 숨을 내쉬며 이완하기.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와 동시에 회음부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힘을 빼며 이완되도록 합니다. 이 수축과 이완. 총 소요 시간은 약 6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이 한 번의 흐름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 루틴을 하루에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회음부 주변의 혈류와 신경 반응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이 운동을 하면 더욱 집중력이 높고 효과가 좋습니다. 횟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동작은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요? 회음부에는 골반저근과 음부신경이 밀집해 있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관은 압박과 확장을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강화됩니다. 감각신경도 다시 깨어나면서 뇌와의 연결 신호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극은 곧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과도하게 긴장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보다 안정되고 반응성이 향상되며 발기력이나 성적 반응 또한 보다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단지 성기능 개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회음부 자극은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 유지, 소화 안정, 심지어는 우울감 완화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체 전체의 혈류 흐름을 바꾸고 몸의 중심을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3일, 5일 혹은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아침에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왔다고 진심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런 피드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운동도 약도 없이 그냥 내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이 내게 보내는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수정된 스크립트 파트 3.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조용히 천천히 몸의 중심을 조였다가 이완해보세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만이 느끼고 나만이 기억해내면 되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켜주는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 안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회음부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천연 보조식품들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반응이라는 건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그 근육과 신경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회음부 운동과 함께 기초 체력과 생식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해왔고,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남성의 정력 강화와 간 신장 기능 회복에 탁월한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 시력 개선,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기자에 함유된 베타인과 루틴 성분은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회음부 주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말린 구기자를 물에 우려 차로 마시거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특히 아침에 따뜻하게 끓인 구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마시는 순간 몸이 부드럽게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예로부터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열매로 남성 생식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테스토스테론 유도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의 자연 분비를 도와주고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운동 전에 복분자 주스를 한 컵 마시는 습관은 기초대사를 높여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직접 갈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하루 한 컵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깨와 호두입니다. 이 2가지 식품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산, 아연, 비타민이 풍부하여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과 신경계 회복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회음부 운동은 반복적인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검은깨는 볶아서 밥에 넣어 먹거나 미숫가루처럼 우유에 타서 마셔도 좋고, 호두는 하루 3-4알 정도 간식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2가지를 갈아 꿀과 섞은 호두, 검은깨 페이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3가지 식품은 각각도 훌륭하지만 회음부 운동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회음부를 자극해 혈류를 열어주고 이 식품들로 에너지를 보충하면 단순한 반응을 넘어 몸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66세 정혜철 씨, 서울 송파구 택시기사는 매일 아침 구기자차와 복분자즙을 드시고 회음부 운동을 함께 실천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몸이 아침부터 가볍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품들이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작용 없이 장기간 섭취할 수 있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단지 우리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필요한 순간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음식을 채워준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식품 중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보고 싶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회음부 운동과 이 3가지 식품 조합, 벌써 실천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데요. 하지만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효과를 유지하려면 한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바로 개인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반응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현재의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평소 몸이 찬 분들은
구기자차와 복분자즙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류와 내장 온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새벽에 손발이 차고 아침에 식욕이 없는 분들은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초대사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복분자즙보다는 검은깨와 호두 중심의 보조식단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복분자는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하루 걸러 한 번 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호두나 깨처럼 기름기 많은 식품은 아침보다는 점심 이후 또는 운동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복부에 긴장이 생기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음부 운동은 강도보다 별표 집중 별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초, 3회만 하더라도 자극이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특히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 지금 내가 어디를 조이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지하며 집중하는 것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회음부 자극 운동은 소변을 보기 전에 하는 것보다 본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광이 비어 있을 때 골반저 근육에 더 정확하게 힘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호흡 역시 반드시 천천히, 깊게 복부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빠르고 얕은 호흡은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식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구기자는 아침 공복에, 복분자는 오전 활동 전에, 검은깨와 호두는 오후 간식이나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분자는 혈당을 높일 수 있어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장성수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그는 회음부 운동과 함께 하루에 한 잔의 구기자차만을 드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루틴을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고 전립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다 따라하진 못했지만 내 몸에 맞게 천천히 하니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었고 부작용도 없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는 루틴, 자신의 몸이 원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도 훌륭한 원리와 재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별표 당신만의 리듬 별표입니다. 그 리듬을 지키는 법은? 그렇다면 그 리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별표 반복되는 시간에 작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 별표입니다. 사람의 몸은 리듬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한 후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을 마시고 회음부를 살짝 조이는 자극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햇빛과 복식호흡, 회음부 자극이 함께하는 이 아침 루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건강 앱에 10초 운동 완료. 오늘 구기자차 한 잔 마심.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보세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며칠만 지나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날이 옵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그 루틴은 별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의 일부 별표가 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나이에 이제 뭘 해? 이미 늦었지.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은 그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분도,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도 단 하나의 믿음만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변화할 수 있다. 회음부를 자극하는 건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다시 일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몸도 마음도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만 7일 해보세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딱 하나만 정해서 7일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하루 한 잔의 구기자차 마시기, 복분자차 마시기, 회음부 운동 하루 3번 실천하기. 무엇이든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몸이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아 라는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루틴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결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들이마시는 깊은 호흡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10초,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10초가 당신의 몸을 깨우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실제로 2주 이상 실천하며 변화를 경험한 분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71세의 정만호 씨, 대구에 거주 중인 분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 달서구에 사는 정만호 씨는 전직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40년 가까이 기름 묻은 손으로 차량 밑을 누비며 살아오셨던 분이죠. 늘 몸을 쓰는 일을 해왔던 만큼 은퇴한 이후에도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몸의 변화를 점점 실감하게 되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자주 깨어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이었던 건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렇게 답답하고 어색한 시간이 몇 달쯤 흐르고 있을 무렵 지인의 소개로 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답니다. 영상 속 단 10초면 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회음부 자극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도 어려웠고 솔직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호흡에 집중했고 매일 아침 딱 3번만 해보자고 마음먹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구기자차와 검은깨 호두 베이스트도 함께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늘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곤 했던 그가 그날은 몸이 먼저 일어나고 싶다는 듯 가볍게 일어나졌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어느 순간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반응도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주쯤 되었을 때는 아내분이 먼저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라고 말하셨다고 해요. 그 말에 정만호 씨는 나 진짜로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김혜진 선생님, 이거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나네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마음도 같이 살아나요. 내가 다시 남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미안해서 손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단순한 건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정만호 씨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리듬으로 회음부 자극 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구기자차와 검은 가스트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시고요. 이젠 오히려 그분이 주변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 함께 실천하는 작은 모임까지 만들었답니다. 얼마 전엔 연락을 주셔서 복분자도 시작해보려 한다며 의욕적으로 변화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처럼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하거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어도 나를 믿고 내 몸에 귀 기울이려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빠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10초,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순간들. 이제 저와 함께한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몸 깊숙한 곳에 숨겨졌던 생명력과 마주했고 다시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약이나 병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의 가능성을 다시 비춰드리는 일입니다. 몸은 나이보다 빨리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멈추고 스스로를 포기할 때 그제야 조용히 문을 닫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닫힌 문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초의 작은 움직임, 따뜻한 차 한 잔. 잠들기 전에 깊은 숨 한 번만으로도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나눈 정만호 씨, 장성수 씨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당신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언젠가 그날 내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변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살아나면 삶 전체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 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조용한 불씨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온기라도 전해졌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함께 보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분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의 20초가 여러분 삶의 가장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는 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음. 그 모든 변화를 함께 응원하며 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